미국 이민당국에 구금됐던 우리 국민이 귀국한 가운데 정부는 비자 제도 보완 등 재발 방지 대책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한편 북한은 내일부터 진행되는 한미일 연합훈련에 강하게 반발했는데요. 김열수 한국군사문제연구원 안보전략실장과 자세한 내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네, 어렵게 우리 국민들이 돌아오게 됐습니다. 인터뷰들을 들어보니까 참 열악한 상황들, 또 인권 침해 문제들이 많이 제기가 되더라고요. 미란다 원칙 고지 없이 강제로 체포를 했고 또 곰팡이 핀 침대에서 생활을 해야 했으며 물에서는 냄새가 났다. 이런 내용도 들으면서 좀 어떠셨어요? 네, 그 체포 과정이나 구금 시설이 한국과 미국이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먼저 이해를 해야 그나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졌는지를 그나마 좀 이해가 가능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요. 네. 미국은 총기를 소유하고 있는 나라입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범죄로 의심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체포하는 과정이 굉장히 강경하게 나가요. 그렇기 때문에 체포하러 가는 사람들도 전부 다 무장하고 가거든요. 이번 같은 경우에도 헬기를 동원하고 군용 차량을 동원하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투입된 인원이 미국의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해서 미국의 국토안보부 직원들, FBI 직원들 해서 500명이 들어갔단 말이에요. 500명이 네. 들어가서 475명을 체포를 한 거잖아요. 그들을 총대 가지고 얼굴에다 직접 대고 몸에다 대고 그랬고 그리고 이제 그들을 결박하는 과정 속에서 보셔서 아셨겠지만 케이블 타이를 채우고 그리고 쇠사람까지 채웠단 네.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 같은 데서는 이 체포 상상할 수 과정이 없는 과정이죠. 상상할 수 예. 없는 거죠. 그래서 그런 법적인 문제와 체포하는 이런 과정들이 차이가 있다는 걸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는 이제 구금시설, 한국의 감옥소가 만일 지금 이제 우리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정도의 아주 나쁜 그런 시설이라고 그러면 아마 난리가 났을 네. 겁니다. 그래서 그런 걸 보면 미국의 구금시설이라고 하는 것이 사실상 포크스톤 구치소는 굉장히 그 악명 높은 구치소로 유명한데요. 사실상 애틀란타에서는 요게 구치소가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니까 결국은 이민세관 단속국에서 운영하는 주 차원에서는 요게 하나밖에 없고 이건 민간에 위탁을 준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상 뭐 돈을 충분히 주고 뭐 하고 그러면은 민간 교도소에서 소위 말해서 이 구치소에서 이거 이제 시설도 뭐 하고 하는데 돈은 작게 주고 이제 계속 사람은 넣고 그러니까 결국은 열악할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매트리스도 찢어지고 한 방에 70명씩 넣고 그리고 화장실 5개에서 다 오픈된 상태에서 거기서 생리현상 해결하고 그리고 이제 뭐 벌레도 나오고 네. 식수는 주긴 하는데 식수 문제 같은 경우는 무슨 뭐 냄새 나는 것은 이것은 한번 좀 보긴 해야 될 것 같습니다만은 우리가 여행할 때 가장 이제 고통스러운 것이 물 문제잖아요. 다른 나라에 가서 물 먹었을 때 그게 이제 설사로 연결되거든요. 그래서 뭐 여기에 뭐 냄새 난다는 것은 무슨 뭐 나쁜 물을 줬다는 그런 의미는 저는 아니라고 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체적으로 이렇게 열악한 상황이 있었고 마지막으로 지금 앵커님께서 미란다 원칙을 말씀을 하셨잖아요. 우리 이제 한국에서도 미란다 원칙을 이제 적용을 하는데 우리가 이제 경찰관이나 또는 뭐 형사들이 범인으로 의심되는 사람들이 체포할 때 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당신은 뭐 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고 변호사를 선임할 권리가 있으며 또 뭐 그렇지 못할 경우는 국선 변호사를 선임할 수 있고 만일에 당신이 이렇게 정언을 잘못할 경우에는 법정에서 이렇게 불리하게 될 수 있다. 이게 미란다 원칙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이제 고지해주고 해야 되는데 이런 것들 고지를 이제 사실상 누군가는 했을 거예요.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게 뭐 무장하고 들어갔는데 거의 뭐 범죄자를 소탕한다 또는 무슨 뭐 마약 사범을 소탕한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들어갔기 때문에 이런 거 고지할 생각조차도 안 하지 않았겠는가. 뭐 그런 생각은 합니다. 네, 정말 좀 급하게 이루어졌고 체계적인 준비가 좀 안 됐다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렇죠. 이 아이스 요원들이 이 구금자들의 일지에 따르면 합법적인 비원 비자를 받은 근로자가 나는 비원인데 왜 잡혔나 모른다라고 했고 또 인터뷰를 하는 과정에서 뭐 노스코리아, 로켓맨 등등의 말로 조롱을 했다라는 겁니다. 이런 태도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바라봐야 될까요? 그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죠. 예. 그냥 결론부터 말씀을 드리면 아마 이번에 한국으로 복귀하신 분들 중에서 영어에 능통하신 분들도 있을 거고 네. 또 일부는 아마 조금 모자라시는 분들도 아마 있을 겁니다. 그래서 아마 난 비원 비자 갖고 있는데 왜 내가 체포됐나 이 정도 이제 말씀하시고 하시는 분들은 비교적 이제 영어로 소통이 가능하신 분들이죠.
나머지 분들은 또 그렇지 못했을 수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또 우리가 보면 어떤 분들은 비자를 가지고 일하러 나가신 분들도 있고 어떤 분들은 비자는 그냥 숙소에 두고 일하러 나가신 분들도 있을 네. 거예요. 그러니까 조사하다 보니까 어떤 사람은 비자 갖고 있고 어떤 사람은 안 갖고 있고 뭐 그러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 같은 경우에는 나 비원 비자 가지고 있고 이게 합법적인데 왜 그러냐? 여기에 들어간 사람들이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이민세관 단속국을 포함해서 10개 연방기관 500명이 들어갔거든요. 이 모든 것을 다 알고 들어갔느냐? 저는 그렇지 않다고 생각을 네. 해요. 그러니까 아마 이런 데 대한 대답도 못했을 거고 인권 침해 사항이 상당히 많이 있었죠. 네. 그러다 보니까 사실상 조롱을 한다는 것은 있을 수가 없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노스코리아라는 말도 나오고 김정은을 상징하는 그런 로켓맨이라는 그런 얘기도 이제 하고 어떤 사람한테는 이제 그렇게 얘기를 했겠죠. 이런 것들은 뭐 있어서는 안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네. 이제 뭐 그 지금 뭐 서명 빨리 하라고 막 이제 강요했다라고 다구치고 하죠. 예. 했다고 그러잖아요. 이 문제는 우리 영사 쪽에서도 아마 그렇게 왜 그러냐면 인원이 너무 많아서 한 명 한 명 다 면담을 해서 갈 거냐 안 갈 거냐 물어보고 그리고 이제 이것이 무슨 이 재판 과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하게 되면 이거 일주일 만에 못 나와요. 그러니까 일단 자진 출국하겠느냐 그러려고 하면 무조건 거기다 서명을 해라 그렇게밖에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미국의 여기 이민세관 단속국에서도 당연히 이제 무조건 서명해라라고 얘기할 수밖에 없고 우리가 영사 조력을 했던 분들도 결국은 우리 한국인들한테 그렇게 구금되신 분들한테 얘기할 수밖에 없지 않았는가. 그래서 이런 부분은 조금 이해는 좀 필요하겠다는 생각은 들어요. 예. 이번에 뭐 316분의 우리 국민이 무사하게 귀국한 것은 참 다행입니다만 이렇게 뭐 에스타 비자라던가 단기 비자로 입국했던 분들이 또 이런 상황을 겪게 되지 않을까라는 불안감은 또 가실 수가 없는 것 같아요. 네, 우선 지금 기업들 입장에서 보면 네. 지금 거기 미국이 원하는 만큼의 이런 비자를 안 갖고 있는 분들한테는 귀국하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리고 또 문제가 될 것 같으면 현장에는 직접 나가지 마라. 사무실에는 나갈 수 있어도 뭐 이런 조치들을 했고 또 이제 사실상 미국 전체적으로 보면은 지금 현대자동차하고 에너지 엔솔만 거기에 작업하는 거 아니잖아요. 공장 예. 신설하는 게 아니고 미국 전체로 보면 22군데 지역에서 우리 한국 기업들이 거기에 공장 만들고 뭐 그러고 있는데 거기 지금 출국해가지고 공장 돌리는데 필요한 사람들도 있고 기술자들도 있고 고장나면 바꿔야 되기도 할 텐데 이 사람들이 일단 출국 금지도 시켰어요. 네. 그래서 이런 면으로 보면 금방 이렇게 뭐 다시 똑같은 현상이 나타날 것 같지는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더더군다나 트럼프 대통령이 제일 마지막에 사실상 이런 전문 인력 같으면은 그냥 좀 뭐 귀국하지 말고 현장에서 남아서 계속해서 일하면 안 되겠느냐 이런 표현까지 했다는 것을 보면 적어도 이것을 여기에 관련되는 미국의 정부 부서에서 트럼프 대통령이 어중을 알았다라고 한다면 또다시 이제 이렇게 대규모라든지 또는 소규모든지 뭐 이렇게 다시 구금하는 사태는 저는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이번에 귀국하신 분들이 다시 이제 재출국할 수 있는지 여부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그 귀국하신 분들 이렇게 인터뷰하는 거 들어보니까 다시는 나가고 싶지 않다 이런 분들도 있고 생각 좀 해봐야 되겠다 이런 분들도 있고 그러는 거거든요. 우리 조현희 외교부 장관이 미국의 국무부 장관하고 협상은 잘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불이익이 없도록 하고 자진 출국했기 때문에 다시 이제 미국으로 들어가는데 문제가 없도록 그렇게 하겠다라고 얘기를 했기 때문에 이 문제는 크게 문제는 없을 수는 있습니다. 단 좀 걱정스러운 것은 이런 게 있어요. 미국에 이렇게 이제 비자를 신청하신 분들은 이제 충분히 경험을 해보셨을 거고 전자 여행 허가서라고 하는 에스타 네. 거기에다 작성해 보신 분들도 이 경험이 있을 텐데 거기에 이제 뭐 문서가 이제 뭐 한 5장에서부터 10장 정도 이렇게 많거든요. 뭐 질문들이 그 질문 항목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네. 당신은 미국에서 한번 체포된 적이 있습니까? 그 질문이 있어요. 그게 문서가 DS-160이라는 문서 속에 한 항목이 그게 있거든요. 거기에는 이제 밑에 yes, no 둘 중에 하나만 체크하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번에 구금되신 분들이 yes로 체크해야 될까요? no로 체크해야 될까요?
그래서 이제 예를 들어서 노로 체크했을 때는 나중에 큰 문제가 생겨요. 예. 그럼 이제 예스로 체크를 할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여기 한국에 있는 미국 영사하고 이제 왜 예스로 이렇게 체크했는지 이제 그간의 사정에 대해서 얘기를 해야 될 거예요. 그래서 이 문제가 완전히 좀 클리어가 마지막까지 우리 외교부에서 힘을 좀 써줬으면 좋겠다. 네. 그렇지 않으면 이제 본인뿐만 아니라 사실상 그 자녀들도 미국에 유학을 가려고 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정규 대학 가면 F 비자를 받아야 되고 기술 학교 뭐 칼리지 이런 데 가려면 M 비자 받아야 되는데 그런 자녀들도 손해를 볼 수 있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까지 이런 우리 이번에 귀국하신 분들이 어떤 손실도 입지 않도록 끝까지 배려를 좀 해주셨으면 좋겠다. 네. 예, 미국과 협조를 잘 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해요. 일단 뭐 한미 실무단이 신속하게 좀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하긴 했는데 네네. 현실적으로 좀 안전하게 비자를 받을 수 있고 일할 수 있는 환경이 갖춰지기까지는 시간이 좀 얼마나 걸릴까요? 네, 이게 이제 세 가지 방법이 있잖아요. 지금 보면은 이번에 이제 귀국하신 분들 보니까 대충 반 정도 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단기 상용 비자인 B1B 비자를 가지고 가신 분들이 한 반 정도 되는 것 절반? 같고, 에스타가 절반 그렇죠. 정도 됐죠. 에스타가 이제 한 절반 정도 예. 되는 거죠. 그런데 이제 이것이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해석은 어떻게 됐냐 하면 뭐 가서 산업시설에 대해서 뭘 이렇게 해주고 하는 것은 괜찮다. 그래서 이제 B1B 비자 갖고 갔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여태껏까지는 아무 문제 없이 이것을 해왔고 이것이 뭐 당장 어제 그제의 문제만은 아니고 작년에도 재작년에도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 아니에요. 네. 쭉 문제가 없다가 이번에 이제 이런 문제가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제일 쉬운 것은 바로 이 부분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 한국의 전문 인력에 가서 해도 되는 건지 일을 해도 봉급은 여기서 받고 예를 들어서 거기에 대한 명확하게 얘기를 해주라. 그것이 가장 쉬울 겁니다. 두 번째 방법은 H1B 비자라고 하는 거거든요. 네. 이것은 전문 인력 이제 가는 그 비자인데 여기에 대한 비자는 미국이 쿼터를 할당을 해요. 그래서 1년에 한 850개 정도 할당을 하는데 8,500개요. 85,000개요. 미안합니다. 네. 그래서 미국에서 외국인들이 들어와서 석박사kim 받은 인원들이 있잖아요. 그 인원들이 나 뭐 여기에서 취직해서 있겠다라고 하면 그 사람들한테 비자 주거든요. 그러면은 그거 한 2만 개 빠져요. 그러면은 한 6만 5천 개 남잖아요. 6만 5천 개를 이제 전 세계로 할당해 주는데 여기에 대해서 미국과 FTA를 체결한 국가 중에서 미리 받은 나라들이 있어요. 특별하게. 그러니까 이제 캐나다하고 거기 멕시코 같은 경우에는 무제한으로 그냥 받을 수 있도록 해줬고 싱가포르 같은 경우에는 한국 인구하고 비교해 보면은 뭐 게임이 안 될 정도로 네. 인구가 적음에도 불구하고 연 4,500명 정도를 받고 칠레 같은 경우에도 한 1,400명 정도를 받거든요. 그런데 이제 한국은 2,000명 정도 받아요. 연평균을 따져 보니까. 근데 이것 가지고는 뭐 부족하죠. 도무지 안 예.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H1B 비자에 대한 쿼터를 할당을 좀 많이 해주는 그런 방법이 있겠죠. 이게 이제 두 번째 방법이고요. 마지막 방법은 이제 호주와 같은 방법입니다. 네. 호주가 받는 것은 호주 전문 인력 전용 비자입니다. 그래서 이 비자를 인플로이먼트 카테고리 3라고 그래서 E3 비자라고 얘기하거든요. 한국 같은 경우도 이것을 이제 E4 비자라고 해서 이걸 좀 해달라고 2012년부터 이걸 이제 요구를 하고 엄청난 이제 로비 자금을 쓰고 그랬는데 현재까지도 이제 계류는 돼 있어요. 빠졌다가 다시 해기 시작하면 다시 계류하고 빠졌다가 다시 계류하고 그랬는데 지금도 계류돼 있어요. 한국과의 파트너십이라는 그런 명목으로. 근데 이제 전반적인 분위기 자체가 이게 옛날에 싱가포르하고 그리고 이제 칠레하고 이게 해줄 때는 2002년, 2003년 FTA 체결을 했고 한국은 2007년도에 체결을 했거든요. 네. 이제 그때부터 이제 안 해주는 거죠. 안 해주는 건데 전반적인 분위기가 민주당이든 공화당이든 분위기 자체가 반이민 정세가 강해졌기 때문에 오히려 E4 비자에 대한 것을 한국인만을 위한 전용 비자에 대한 찬성하는 의원들의 숫자가 줄어들고 있다는 게 문제예요. 그러면 이거는 이제 입법이 필요한 거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좀 시간이 걸릴 거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정부가 제일 먼저 해야 될 일이 B1 비자 그리고 에스타에 대한 해석. 이것은 이제 비교적 쉽게 그리고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빨리 네. 이 문제를 해결을 해서
우리 기업들에서 나갈 수 있는 나가야 되는 분들 또는 거기에서 대기하고 있는 분들이 아무런 문제 없이 자기 일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배려가 됐으면 좋겠다 그 생각입니다.